네, 저의 3부 시간이고요. 예. 부사장님이 오늘 내용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용 지표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완전 안 좋은 게 아니고 신규 일자리는 늘어났고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약해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선물이 0.7%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은 아니고요. 일단 반등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달려가겠죠. 예, 그런 기대감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요?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2년물 국제 수익률을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볼 건데 2년물 국제 수익률이 지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3.5였죠. 근데 3.426%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줄고 있다는 거. 오늘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용지표 건이었거든요. 전 고용지표가 오늘 폭망하기를 기대했는데 폭망하지 않고 일단은 반만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아까 또 우리 봤던 이승철 님? 예, 그분은 또 못 나오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가 저희 금리를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못 나오는 건 상관없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물가가 내려가고 있던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오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이죠. 6월 16일 전저점보다 더 과매도가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참 황당한 그림입니다. 황소가 지금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죽었습니까, 황소가? 장례식장이네요. 장례식장이죠.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입니다. 고용지표가 못 나와서 장이 올라가고 또 쭉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정말 못 나오게 되면 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이 가능한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간단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평생 황소가 누워 있어갖고 이게 뭐 장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깼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깨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바뀐 그림이요. 지금까지 나왔던 중립에서 오늘부터 공포로 접어들었습니다. 44. 숫자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제가 44? 싫어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 좋아진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약간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좋아질 걸 기대한다고 그러면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난 동안의 모습이니까 피어의 모습 가깝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 혹시 이 그림 중에서 보시면 굉장히 의아한 그림이 있거든요. 1년 전에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똑같이 44였습니다. 1년 전에 혹시 지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채포님? 1년 전 이맘때. 1년 전 이맘때 그땐 지수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였으니까 한 4,40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오, 정확하시네요. 고점이 4,800이었으니까. 4,400포인트 때였는데 44에 보여줬던 그때 이 수치였거든요. 네. 지금은 똑같은 수치인데 지금 말도 안 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약간의 그때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전미 휘발유 가격이 3.8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지금 2018년에 가장 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70여일째 빠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지역별의 유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뭐 버지니아 그다음에 DC까지 좀 빠지면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이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유가 빠진 게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언제였습니까? 6월 중순경에 고점이 5.0이었거든요.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또한 이제 AA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미 휘발유가의 평균가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붉은색이 올해의 모습이고요. 이 파란색이 평균, 지금까지 모든 평균의 모습인데요. 2005년부터 보시면 이게 유가의 모습이 이렇게 쭉 처음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여름경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원래 평균치는. 그런데 이번에 말입니다. 2020년 올해 부분이 쭉 해서 55%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실제 평균치보다 확대한 그림인데요.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유가 많이 올랐다 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유가는요. 지금 5년 평균치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가는요. 쭉 해서 보통 출발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면 약 15%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올해는요
55%까지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푸드, 즉 식품의 가격도 보는 건데, 식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체스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2분기까지 정점을 찍은 모습 보여주고 3분기, 4분기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물가 내려가는 거 일조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푸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시간이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마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3분기, 4분기까지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 진짜 9월 13일 CPI가 떨어질 걸로 보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연달아 보실 건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커머디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럼버, 목재부터 우리가 농산물, 그 다음에 귀금속 쭉 나와주고 있는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그 고점이 얼마냐면요. 올해 2분기가 고점을 찍고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유가를 포함해 전부 다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유가가 내려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림은요. JP모건 체이스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주요 IB가 이 정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염려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물가가 내려가는 게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무리해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 후유증이 좀 클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건데 아까 우리 또 이승철님께서 100pp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의아했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리면 좋은데 현재까지의 월가의 평균은 얼마였습니까? 75p죠? 맞습니다. 그 정도 몰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오늘 그 고용지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에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0% 쪽 다시 기울 걸로 보이니까요.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그림이 여러분들 좀 좋은 그림인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우리 채퍼건님 테크니컬 분석하십니까?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요? 네. 그럼 망치형 아십니까? 망치형? 네. 캔들 중에? 네. 근데 망치형이 나오면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S&P 모습인데 네.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여기 뭐 요때 한번 망치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망치형이. 그래서 전에 망치형이 나와서 올라간 걸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네. 망치형에 대한 이런 상승의 반전이 꽤 확률이 높은 편입니까 혹시? 사실 기술적 네. 분석에서도 패턴 분석, 그러니까 차트의 형태를 보고 분석하는 건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펀더멘털에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지지와 추세를 추세의 형태를 판단 형태로 많이 활용하는 것 네. 같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런 망치형에 뭐 의미를 두진 않는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저 망치형의 의미 자체는 하락한 상태에서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밑꼬리가 달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반발 매수세라는 건 매수세를 촉발할 정도의 많은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보통 반등 직전에는 저런 망치형 반발 네. 매수세가 나오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망치만 보고 매수 타이밍에다 잡는 건 저는 그렇죠. 네 이거는 본질과 그림자를 오해하는 거다. 선호가 바뀐 거다 해서 경계감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계를 본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 가볍게 보시고 또 너무 정색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망치형 너무 망치형.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도 망치형 오랜만에 들었고 네. 실제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망치형이 갖고 있는 확률이 약 70% 좋았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뭔가 힘이 응집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 일단 6월 16일 전저점에 가까웠던 그런 모습이 RSI 모습 보는 건데요. 이때 동그라미가 6월 16일 전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RSI가 25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현재 얼마냐면요. 22.356을 보여줍니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위에가 S&P 500이고요. 밑에가 나스닥인데 똑같이 그때도 25를 보였다가 지금은 22.321로 보여주면서 이게 왜 더 빠져 있을까요? RSI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네. RSI는. 그래서 보통 7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라는 신호가 나오고요. 30에로 빠지면 보통 매수하라는 뜻인데 지금 6월 16일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RS상을 보게 되면 지수는 아닙니다만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걸 보이는 게 아닌가 지표상으로는. 네. 일단은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RSI의 어떤 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더 빠졌습니까? 기술적 분석 자료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오늘 장은 반등할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테크니컬한 분석 원래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처럼 어떤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상황, 물론 악재는 이제 금리인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힘이 기울길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서 네. 본 거니까 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네. 저 아까 전 나온 그 네. 차트의 패턴 분석보다는 사실 저는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 뭐 패스트 같은 보통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보조 지표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네.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모멘텀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는데 전저점보다 절대값은 높다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걸로 해석해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지표는 극단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 그 말은 저점은 확인했는데 저점이 전저점보다 높은 거니까 저점을 높여가면서 정배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해석하기 나쁜 신호는 아니다 정도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또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조금 전에 발표했던 고용지표의 모습인데 이건 예상치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이 50만 8천 명이었고요. 30만 명 예상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31만 5천 명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실업률 3.5%가 예상했는데 3.7%로 좀 높아졌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일단 실업률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좀 금리 올리지 않을 거에 대한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시간당 임금도 역시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실제 시간당 임금은 또 인플레이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채퍼건님이 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을 쳐주십시오. 네. 오늘처럼 또 금요일 밤이고 네. 오늘처럼 선물 급등하는 날은 종을 좀 신나게 쳐줘야 네.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어린 자녀가 잠드는 집은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볼륨 약간 낮춰주시고요. 그래야죠. 예. 오늘은 다소 신나게 한번 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불태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예. 네. 오늘 장이 급등을 바라면서 오늘 진짜 힘차게 쳤습니다. 네, 힘차게. 파워풀하게 예, 예. 쳤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2일이고요. 금요일 날 장 출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S&P 500 0.71% 플러스입니다. 다우는 0.46% 상승, 나스닥은 0.67% 상승으로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뭐 우리 채퍼건이 친 종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지만 좀 올라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서서히 좀 고용지표 좀 뭔가 시장에 도움을 주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우석의 딱 한 종목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좋은 종목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또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역시 폐기물 회사 1등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기물 회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폐기물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분류하고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자 있는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자? 네. 성이 딱 있는데 물이 딱 있어갖고 뭔가 보호가 되는 거여서 이런 기업 충분히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기업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이 뭐 다 올라가니까 사단 최고치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 기업은요. 제가 책을 쓴 게 한 6년 전 썼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기업이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 계속 얘기한 게 뭐였냐면 전기차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1등은 당연히 테슬라죠. 2등은 누굽니까? 2등 전기차 시장이 넘버 2요. 넘버 2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포드 아닐까요? 저는 뭐 포드나 GM이나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포드나 GM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전기차를 만드는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원가도 올라가고 비용이 막 증가하는 상황 아닙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게 가격 올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GM 같은 기업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뭔가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내연기관 차에 대한 판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팍팍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가져온 기사는요. 저는 이런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데요. GM에 대한 목표 주가가 CT가 제시한 겁니다. 87달러 제시했습니다. 87달러.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업사이드가요. 187%입니다. 와, 엄청나게 네. 높은데요. 지금 30달러 후반대거든요. 네. 근데 무려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는 이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확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 87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GM. 자, GM의 모습인데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했다가 87을 가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가는 겁니다. 이 고점이 보시게 되면 그때가 얼마였냐면 67단 정도 나왔거든요.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거 이유 삼은 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까지 아니지만 약간 테슬라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테슬라가 만드는 차에 약 60%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안정적인 그런 수익성을 갖고 있는 자라나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참고로 배당은요 0.93%로 배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사이드가 180%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한번 관심 있게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GM 상당히 자리가 네. 진입하기 편한 자리네요. 사실. 주가요? 주가는 좋은 자리에 와 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본 그 자료를 토대로 아까 얘기한 건데 실제 저도 생각하기에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랑이 아닌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요. 어려운데 이런 GM과 포드가 워낙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서 잘 나가는 업체니까 이런 난고를 헤쳐나갈 걸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사이드가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187%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맵을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오늘 원래 아까 우리 채퍼건이 종을 치게 되면 실제 오늘 한 1% 올라가야 되는데요. 종수리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맵을 보겠습니다. 맵. 자, 일단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오늘 1%또 좀 조정받고 있는데 아마 시간 지나면서 올라올 거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시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3.2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아마존 1.21%, 테슬라 0.44%,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0.46%, 0.94%로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에너지 관련 기업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없이요. 대부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오늘 하루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임원이 2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분이 다 스냅에서 온 분이거든요. 근데 스냅에서 온 분들이 얼마나 활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넷플릭스에 관련해서 광고 요금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 리포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요금제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엇갈립니다. 저희도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 최퍼건님은 찬성하는 입장이셨던가요? 광고 요금제. 나는 광고를 보고 네. 비용을 좀 다운시키겠다. 네, 전 찬성하는 네, 저는 좋은 반대. 전략이라는 판단입니다. 좋은 전략입니까? 네. 근데 이 좋은 전략을 떠나갖고 왜 호평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이 있죠. 이틀 전에. 이게 지금 추세라는 거예요. 그 디즈니 플러스 역시 하고 있고 웬만한 기업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충분히 좋은 뉴스다. 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 성향이니까 싫어합니다만 다 광고를 해서 비용을 낮추는데 넷플릭스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귀한 뉴스 감사하고요. 네. 네. 시장 업데이트 할 때 맵이 사실 조금 더 녹색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네. 맵이 조금 조금, 약해서 네, 다소 아쉽네요. 다소 아쉽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시장이 팍팍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 이번에 나왔던 임금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좀 떨어질 거로 보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진짜 상승은 다음 주 화요일 날 CPI 발표 이후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월에 8.5%였고요. 이번 예상치가 8.24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물론 이제 계속 바뀌는 거니까 다음 주 올라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밤 일단 다행히도 시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사실 이번 주 초반은 좀 무서운 장이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 미팅 있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사실 시장이 좀 공패에 실려 있었고 제주에도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분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는 상당히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그 말이 워낙 매서웠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감이 조금 있었고 다행히 시장은 목요일은 이유 없이 올랐다. 잘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유 없이 반등한 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의 과도한
하락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원인 없는 반등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지표를 확인하고 내용이 올라가고 있어서 어쨌든 다행히도 주의 마감은 나쁘지 않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밤이라서 오늘도 사실 시장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시장을 요즘 보고 있는 관점을 조금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최근 미국 월가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그리고 우리 보통 기업을 투자할 때 펀드멘털을 분석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가치 평가의 최고의 대거로서 평가받는 인물이 뉴욕대의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이 다모다란 교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이 있죠. 그러면 어떠한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넘버스 실적이고 다른 하나가 내러티브인데 보통 우리가 주가를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실적이 결국 넘버스가 되는 거고요. 이 멀티플이 내러티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10년의 시장은 늘 내러티브가 우승한 시장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적이 안 나와도 스토리가 섹시하다면 주가는 날아가는 장이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말한 대로 금리가 4%에 홀딩 된다면 이제는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스 힘이 더 강해지는 시장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넘버가 기반이 되고 실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운 내러티브 스토리가 입혀지면서 멀티플이 확장된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사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과는 다른 관점을 요하는 거고 제가 굳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제가 오늘 뉴스 보면 약간 공포스러웠던 게 오늘회라는 서비스를 제가 몇 번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국내 오늘회라고 해서 싱싱한 해산물, 수산물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의 회. 네, 오늘의 회. 오늘 회. 그 오늘회 운영사가 12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일단 현재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전직원에 대한 권고 사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인 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비용이 더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의 10년간은 내러티브 스토리만 훌륭하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자금을 빠르게 조달해서 그 자금으로 마켓시어를 넓히고 그 다음에 마진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향후의 2, 3년간의 시장은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내러티브에 집착하거나 너무 공격적인 전략을 가진 기업들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한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예외 없이 자금 조달에 비해서 만들어내는 이익이 약한 기업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넘버스 실적이 약한 기업들은 생각보다 더 리스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3프로의 구독자분들이라면 현재부터 향후 한 2, 3년간의 금리가 높은 구간의 투자 시장에서는 꼭 넘버 실적을 체크한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섹시한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들이 개인적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고르면 더 좋은 투자,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 이제 최근에 밈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그 허황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실적이 안정화된 기업에 투자할 때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담고 싶어도 못 닮은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 좀 배우겠습니다, 제프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중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거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 마시고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태풍이 온답니다. 태풍이. 네, 태풍 흰남노인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굉장히 좀 불안한데 일단 태풍이 오면은 여러분들 그 창문을 예전에 막 신문을 붙이고 했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저는 창문에 신문지를 붙여본 적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좋은데 사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태풍 피해 없기를 태풍 피해 바라는 없기를 바라고요. 진짜 피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단속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올라서 돌아올 건데 우리 최프관님은 전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돌아오시고 하루 하면 또 이제 또 추석 연휴 맞습니다.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일정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마무리해 주시죠. 저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6천 명이 넘는 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